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저녁이고요. 내일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고, HLB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다우 얘기를 조금 먼저 한번 해보죠.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오늘 사실 제가 어제도 오늘 낮에도, 아니죠.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지금 23,900포인트 라인, 요 라인을 지금 돌파하느냐,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3,000 또는 22,500부터 시작해서 24,700 정도, 지금 800이 꺼져 있습니다만, 뭐 한 700 정도까지 요 큰 틀에서의 박스권이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는 이 23,900포인트, 요 자리가, 전체 이 하락전의 최고점에서, 하락 이후에 최저점 사이에 50% 지점쯤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터치 시도 실패, 다시 터치 시도 실패, 다시 한번 올라서는 듯 했으나 안착 실패, 그리고 지금 다시 오늘 또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또 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돌파를 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안착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는데요. 음, 외부 변수들이 지금 조금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조지아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완화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도 조금 나왔었고 괜찮은 부분도 있었었고, 지금 뭐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마지막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이 문제가 심각화되면서 이걸 연준에서 해결하는 쪽, 오늘 아침에 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이 현재 이 에너지 관련 셰일가스 기업들, 무너지려고 하는 기업들 주식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상당히 크게 받쳐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장중에 뭐 변수가 지금은 원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참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이 크레이지 모드 발동하면서 민민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요번 주는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전에 이 폭락이 있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렸고, 그 범위 안에서 대체적으로 움직였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요즘 계속 조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일단은 23,900포인트 정도는 안착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요 위까지는 한번 볼 가능성도 일단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도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면 문제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60일선을 오늘 딱 갖다 붙였어요. 1930포인트 부근에 1922에 마감을 했는데 거의 지금 그 부분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면 역대 이렇게 폭락 이후에 올라올 때 60일선을 한 번에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하고 올라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사례는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는 그런데 현재 상황이 뭐 공매도도 지금 거의 이 박살이 난 분위기고, 이 속에서 이 동학 개미들의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일단 제가 보는 기준은 맞고 떨어지는 게 기준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1860포인트 또는 50포인트에서 돌려주느냐 아니면 1800포인트를 한번 보고 돌려주느냐의 차이이지 이걸 시원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게 시원하게 돌파가 되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괜찮은 얘기들이 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 자체도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2분기 실적까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뭐 시장은 지금 거의 뭐 50% 이상 회복을 한 상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1750에서 1800 정도 사이, 요 사이쯤 와 있어야 정상인 밸류인데 지금 100포인트를 넘어서 근 200포인트 정도의 이 상승이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이틀인데요.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뭐 정말 강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법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윗꼬리로는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는 하루 정도는 종가상으로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시장이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도 나중을 생각하면 결코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HLB 오늘 뭐 이런저런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요거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식 진양권 회장의 주식 보유 비중이 줄었죠. 0.05% 줄었는데요. 이건 14만 7,500주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전체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진양권 회장의 보유 비중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느냐? 지난번에 있었던 그 26회차, 28회차 요거 CB 있었죠? 요 CB가 전환되고 나오면서 나온 양만큼 줄어든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줄어든 게 뭐 팔아서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 상황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사실 지금 기존에 거의 나왔던 뉴스들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전에 공시 나왔을 때 한번 뉴스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다른 거 전혀 필요 없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재탕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재탕 뉴스가 갑자기 나왔느냐? 장 끝나고 요거 다시 한번 내려고 지금 이걸 냈던 거거든요. 요 부분이 지금 2월 19일 날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노미 인수하기 위해서 유증을 하고 뭐 지금 최근에 얘기들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건데 처음에 인수할 때는 인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38%의 비중을 인수하겠다라고 했고 그 뒤 5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1%로 7%포인트 정도 지금 더 적게 매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죠. 지금 그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7% 비중만큼의 금액이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건 뭐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전에 한번 조금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었죠. 진 회장님이 100% 받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받기는 받을 것 같은데 얼마큼을 받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발표되진 않았다. 일단 회사 측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유증을 받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이 보유 비중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12%인데 유증 이후에는 이게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는 받을 텐데 지금 현재 자금이 없어서 유증을 하고 일반 유증을 하고 지금 계속 주주 유증을 하고 이런 형태까지 왔는데 돈이 어디서 날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수상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 수상한 게 아니라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결국은 이거에서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650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지금 줄었죠. 이제 그게 지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그럼 나머지 자금이 좀 어디로 갈 것이냐 했던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증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제 이건 뭐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고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그림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아마 따로 얘기가 됐을 거예요. 따로 얘기가 돼서 차후에 계속해서 지분 매입을 더 할 겁니다. 더 하게 될 건데, 현재 최근에 넥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그림을 크게 그리다 보니까 들어갈 돈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증을 한 상태고, 유증을 한 상태에서도 지금은 당장은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걸 지금 조금 줄여가지고 유증을 지금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을 지금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대주주의 어떤 의지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상승은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뭐 신경 쓸 게 없는 상승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또 뭐 민기적 거리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가 크게 없다. 내일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11만 원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10만 한 2, 3천 원 넘기도 쉽지 않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11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더더욱이 더 희박하고,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9만 원을 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9만 원대 초반을 다시 볼 가능성도 적고, 뭐 지금 이런 박스권 9만 원대 중반에서 10만 원대 초반 사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요 며칠 지금 계속해서 내렸으니까 오늘 하루 오른 것 뿐이에요. 뭐 거래량도 지금 얼마 안 되고요.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뭐 공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사실은 요번 주 요번 달까지 월봉까지 한 10만 원까지는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으면, 그나마 좀 마감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서 10만 한 2천 원 정도까지라도 한번 찍고 내려와서 10만 원 정도에서 마감을 해주면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 전혀 아니고요. 특별하게 뭐가 나왔는데 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 그 전에 분봉, 이 분봉이 오늘 아침에 요게 괜찮았죠? 요게 괜찮았었고, 여기서 또 한번 올려준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결국 요거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 결과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과정이 좋다면, 아직 이게 결과가, 내가 매도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매도하기 전까지, 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상에서 게임 내용적인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내용이 충분히 좋게 흘러간다면 골을 넣을, 점수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분봉 흐름은 거의 지금 이 구간에서 며칠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아니면 매우 좋았던
그 수급들을 가진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FDA와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지난번에 공시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4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게 하반기로 넘어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관계로 봤었을 때 뭐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월 달 무렵이었나요? 그때 무렵부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더 끌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그 당시에 드렸던, 아마 그 기억이 좀 있는데, 일단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내용들이 하반기 저 끄트머리 연말까지 가야만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빠르면 유증 2차 확정가 나오기 전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1만 원 이상을 한번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면 무증까지 끝나고 6월 한 하순 7월 요 정도쯤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상황이 조금씩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